1962년 뉴욕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톰 크루즈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톰 크루즈의 아버지는 당시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불안정했던 그의 수입은 톰 크루즈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돌보기 넉넉지 않았고 그들은 항상 가난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진짜 불행하게 만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이었는데 화가 날 때면 그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쏟아냈습니다. 톰 크루즈는 훗날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고 화가 날 때면 저희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변덕스러워서 친절하다가도 갑자기 쾅 하고 변했고 저희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불안정한 직업과 변덕스러운 성질 때문에 그들은 자주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톰 크루즈는 초중고 학창시절을 통틀어 12년 동안 총 14번이나 학교로 옮겼고 이런 잦은 전학은 톰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교내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졌죠. 아이들은 그의 낡은 신발, 낡은 옷, 그리고 그의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그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에게는 난독증까지 있었습니다. 난독증이란 쉽게 말해 문자로 표기된 모든 것을 읽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를 의미하는데 당시 톰은 알파벳 B와 D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잦은 이사에 왕따에 난독증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자 톰 크루즈는 당연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 와중에 부모님까지 이혼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톰은 종교에서 그 탈출구를 찾았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오하이오에 있는 프란체스코 신학교에 입학했고 몇 년간의 신부 수업을 거쳐 훌륭한 신부로 거듭나지 못하고 1년 만에 학교에서 잘립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이 마시고 싶어진 톰 크루즈는 친구 한 명과 짜고 신부님 방에서 술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명은 신부님 방에 몰래 들어가 창밖으로 술병을 던지고 다른 한 명은 창 밑에서 그 술병을 받았는데 톰이 술병을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총 5병 정도를 던졌는데 모두 깨지고 그중 한 병만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는 곧 발각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학업도 신부 수업도 모두 불가능해진 톰 크루즈는 자연스럽게 스포츠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몸쓰는 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였던 톰 크루즈는 미식축구, 레슬링, 플로어 악기 등의 다양한 스포츠를 하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학교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잠시 너무 열심히 했던 탓일까요? 훈련 중 무릎 부상이 발생했고 그렇게 스포츠 선수의 꿈마저 수포로 돌아갑니다. 스포츠 활동이 힘들어진 그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예술 활동이었죠. 당시 톰은 글렌리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학교에는 연극부가 있었고 그곳에서 접하게 된 연극 활동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그 시작은 남자들과 인형들이라는 학교 연극이었는데 여기서 톰은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큰 재능을 보여주었고 이후 많은 학교 연극, 지역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는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곧장 뉴욕으로 날아가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톰 크루즈는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합격해서 곧바로 대스타가 되지 못하고 1년 동안 셀 수 없는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웨이터, 짐꾼, 텔레마케터 직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1981년 끝없는 사랑과 생도의 분노에서 작은 단역을 맡으며 공식으로 데뷔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83년 영화 위험한 청춘에서 첫 주연을 맡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10대가 경험하는 성과 사랑에 대한 영화로 톰 크루즈가 와이셔츠만 입고 춤을 추는 이 장면은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고 함께 뜨거운 연기를 보여준 배우 레베카 드 모레이와는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며 톰은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설의 영화 탑건이 개봉합니다. 톰 크루즈는 여기서 매사에 독선적이고 제멋대로이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미 해군 파일럿 피트 매버릭 미첼을 맡았는데 이 캐릭터가 보여준 화려한 전투기 조종 스킬과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은 톰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지금까지도 톰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화 내내 그가 타고 다닌 가와사키사의 오토바이와 그가 쓰고 있던 레이벤사의 선글라스 역시 이 영화의 개봉 이후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며 제작비의 약 23배가 넘는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 영화의 영향으로 미 해군에 대한 자원 입대 문의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톰 크루즈는 레인맨, 7월 4일생, A Few Good Men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서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톰 크루즈는 그의 인생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6살 연상이었던 여배우 미미 로저스로 이 둘은 한 디너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맨틱한 시작과 달리 3년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종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미 로저스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의 신자였고 톰 크루즈는 한때 신부가 되기로 결심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이 때문에 갈등이 심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였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 종교의 도움을 받아 난독증을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더 깊게 종교에 빠져들어 미미 로저스에게 금욕 생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미미 로저스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란 미국의 한 SF 작가가 창립한 종교로 과학과 신학이 뒤섞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외계인이 환생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요일 밤의 열기와 펄프 픽션으로 유명한 존 트라볼타 역시 이 종교의 독실한 신자라고 합니다. 미미 로저스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톰 크루즈는 폭풍의 질주라는 영화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톱스타였던 톰 크루즈는 상대 배우를 뽑는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바로 그때 호주 출신의 한 아름다운 여배우가 오디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니콜 키드만으로 이제 막 미국으로 건너온 신인이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제작진을 설득해 그녀를 여주인공으로 발탁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둘은 함께 촬영을 했고 영화는 전 세계에서 1억 7,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 영화 촬영이 끝난 후 톰 크루즈는 니콜 키드만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2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듬해 곧장 결혼식을 올린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이후로도 함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의 초창기 미국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 파 앤드 어웨이에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에 빠지는 커플을 199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촬영한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는 권태기 부부를 연기했고 두 영화 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헐리우드의 스타 커플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 문제였죠. 둘은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반복되는 시도에도 2번이나 유산을 했고 결국 그들은 직접 출산하기를 포기, 3년에 걸쳐 2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천사 같은 2 아이를 얻은 부부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이들은 이 행복을 즐길 틈도 없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톰 크루즈는 찍는 영화마다 흥행했고 골든글러브 최우수 연기자상까지 수상하면서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니콜 역시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기에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서로의 영화 세트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부부 사이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 결혼한 지 11년째가 되던 해 이들은 이혼합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톰 크루즈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만은 이에 대해 이혼 신청을 하기 몇 달 전 지인들과 함께 결혼 10주년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당시 저는 톰과의 관계가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의 이혼 요구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며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혼 사유를 두고 수많은 루머가 생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니콜 키드만이 끝내 사이언톨로지의 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루머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기자가 톰 크루즈에게 직접적으로 그 이혼 사유를 묻자 You're stepping over a line now. You're stepping over a line. You know you are. Just put your manners back in.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에 대해 그들은 공동 양육권을 취득했지만 사이언톨로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니콜 키드만을 더 이상 엄마라 부르지 않으며 자신들의 결혼식에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톰의 개인사와는 별개로 그의 배우 커리어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연 배우를 넘어 영화 제작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그는 그의 매니저였던 폴라 와그너와 함께 크루즈 와그너 프로덕션을 공동으로 설립했고 이제는 톰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스파이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1996년에 미션 임파서블 1을 시작으로 2023년 올해 7월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7까지 총 7편의 시리즈를 60세가 넘은 지금까지 주연으로 활동하며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스턴트를 직접 찍기 위해 그가 딴 자격증만 비행기 조정, 오토바이, 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을 포함해 1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미션 임파서블 2의 이 암벽 등반 장면입니다. 톰 크루즈는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직접 암벽을 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2의 감독인 오우삼 감독조차 혹시라도 톰 크루즈가 떨어질까봐
촬영 내내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높이 828m, 총 163층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외벽을 타는데, 이때도 그는 와이어 장비만을 이용해 스턴트를 했다고 하네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는 실제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의 두 발이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발을 딛고 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공중에 뜬 거라고 하네요.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명작이 있는데요. 2002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미래의 범죄를 일으킬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 체포하는 경찰 역할을 맡았고, 2003년에는 자신의 회사가 직접 제작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제이미 폭스와 공동 주연을 맡은 콜레트럴이라는 영화에서 중년의 킬러 역할을 맡았는데, 난생 처음 하는 악역이었지만 너무나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이언맨 역으로 캐스팅되기도 했습니다. 톰 역시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마블 측의 문제로 계속 촬영이 연기되자 결국 도중에 하차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토니 스타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토니 스타크도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 상대는 10대들의 드라마 도슨의 청춘 일기와 배트맨 비긴즈로 유명한 여배우 케이티 홈즈였습니다. 이 둘은 2005년 LA에서 열린 한 디너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딱 봐도 앳돼 보이는 케이티 홈즈의 나이는 톰 크루즈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렸지만 톰 크루즈는 여태껏 그래왔듯 그녀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해 로마와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커플로 참석하면서 그들은 연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톰 크루즈에게 케이티 홈즈와의 관계를 묻자 톰은 소파에 뛰어오르며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외치며 케이티에 대한 사랑을 공개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하게 웃겼던 장면이라 수많은 다른 TV쇼나 영화에서도 패러디 되기도 했고, 이후 누군가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가리켜 점프 더 컷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톰 크루즈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에서 케이티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케이티는 톰 크루즈를 따라 사이언톨로지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그들 사이에 귀여운 딸 수리가 태어났고, 니콜 키드만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종교 문제에서도 갈등이 없는 이 부부는 딸 수리를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지만 6년 뒤인 2012년 케이티는 돌연 톰 크루즈에게 이혼 소송을 신청합니다. 평소 인꼬 부부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케이티는 한 인터뷰에서 딸을 구해야 했다. 딸의 양육 방식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수리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다. 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보아 사이언톨로지의 심한 간섭으로 인해 결국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혼 소송 신청했을 때 톰 크루즈 역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사이언톨로지의 감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노트북도 한 번씩만 쓰고 버렸다고 합니다. 이 둘의 이혼 합의서 내용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케이티가 딸 수리의 완전한 양육권을 갖는다. 톰은 수리와 언제든 통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라는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혼 후 5년간 공개 연애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이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 밝혀진 더 놀라운 사실은 톰은 언제든 자유롭게 수리를 만날 수 있지만 사실상 톰은 수리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도 만나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는 자신들의 종교를 떠난 사람과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디스커넥션이라는 룰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톰은 케이티는 물론 수리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톰은 수리가 7살 때부터 그녀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딸을 사랑하고 항상 딸에 대해 생각한다. 절대 멀어질 의도가 없었으며 언젠간 다시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탑건의 속편 탑건 매버릭이 개봉했습니다. 약 36년 만에 만들어진 속편에서 톰 크루즈는 다시 한번 천재 파일럿 피트 매버릭 미첼을 연기했고, 그의 강력한 제안으로 이번 영화에서는 전편과 달리 톰 크루즈를 포함한 모든 배우가 실제 전투기에 탑승하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네요. 전작의 향수를 자극하는 스토리와 훨씬 더 진보된 기술로 촬영된 공중전 장면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려 36년 만에 개봉한 속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 14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과거 캡틴 매버릭 비하인드 영상에서 톰 크루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톰 크루즈에게 남은 건 우주선 조정 정도이지 않을까요? 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회사 스페이스X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우주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진짜 한다고? 톰 크루즈, 당신은 대체... 그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서 영화 산업 자체에 엄청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촬영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스텝에게 폭언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최하는 단체 HFPA의 공정성과 인종차별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수상했던 3개의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모두 반납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부활동을 통해 많은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그 피해자였던 여배우 헬로이사 비나스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으며, 같은 해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우연히 요트 화재 현장을 발견, 인명구조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톰 크루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